6쯤이 넘는다고? 그건 아니야. 네? 네, 5인분 맞아요. 그래? 잡고 있어. 기다려. 여기다. 여기까지. 585번. 연습하는 거 있으면. 해가지고 막 숙제하니까. 이용 2개 아니었어요? 아, 이건 4개였어, 이렇게야. 이번 문제라며. 야, 나는 몰랐지. 나머지 새끼야. 너도 안 했어? 너도 안 먹고. 그렇게 안 했네? 너도 뭐? 그게 다야? 이게 얘가 문제구나. 나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 저도 이것밖에 안 했어요. 아이 연속 환기변수는 해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유행수들아. 아 물어봤는데 일본 문제밖에 없다는. 야 네가 적어가야지. 씨 누구한테 물어봐 이씨. 근데 진짜 거의밖에 체크가 안 돼 있었는데. 야 몇 문제 되지도 않는데. 여기 아니 연속 환기변수. 연속 환기변수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안 했네? 여기였어요? 이게 왜 X야? 저번에 지난번에 수업했잖아 지난 시간에. 저번에 나 하나가 그때 얼굴만이라서 얼굴만. 다 먹 그냥. 아이고 내가 뭐 잘못내 이씨. 여기 했잖아 이 봐봐. 아유 진짜. 열심히 했네. 내가 지금 너무 하시는 여기 연습하면서 하고 있죠 그죠? 너도 안 했어? 했네. 야 조용히 해. 얘도 했네. 너무 했어요. 오케이. 얘도 했고. 오케이. 또 문제? 이거 찾아보고 왜 이런 게 나한테 물어보고. 아유. 야야야야 싸우지 마. 야 거기 여기 바보들 한번 숙제하고 가. 알겠죠? 아니 숙제를 도대체 어떻게 적어가는 거야? 자 봅니다. 질문 좀 먼저 받아볼게요. 또 어디 갔니? 내일 수학 쌤이 이번에 그거 하는 거 가져오는 거지. 네. 폭탄 어디 저기 있나? 질문 좀 해주세요. 585. 500. 85. 야 자꾸 말소리 들으래? 자꾸 쓸데없는 방송하지 마시고요. 487. 487? 485번? 580? 1? 또? 손에 살았다? 기억은 이건가? 자 그러면은 내용 정리 먼저 빠르게 하고 갑시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내용이 이게 다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좀 이해하시고 암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냥 멍하니 외우지 마시고 야 너 근데 너 이거는 벗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좋을 것 같은데. 자 앞에 보세요. 오늘 하셔야 될 건 이제 연속 확률 변수고요. 연속 확률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뭘 배우게 되는 거였습니까?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정규 분포라는 것은 이항 분포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x라는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애는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던 것 같긴 했는데 자 정규죠? 노멀이에요. 분포는 뭐예요?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거기서 n은 띄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 이항분포는 뭐라고 했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b를 떼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정규분포라는 거 하고 연속확률 변수 개념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확률과 통계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한 확률 변수가 있고 이상한 확률 변수를 다루는 분포는 이항분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여기 다들 문과로 가시니까 나중에 가시면 뭐 포화성 분포, 뭐 카이 제곱 분포 이런 거 배우실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이상한 확률 변수 밑에 있는 이항분포라든지 포화성 분포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그 연속 확률 변수 밑에 있는 정규 분포하고 뭐 카이 제곱 분포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나중에 이제 그 분포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앞에 보시고요, 이 새끼야. 자,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기본기를 확실하게 세워주셔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한 확률 변수는 손으로 카운팅이 가능한 변수들, 이걸 가지고 다루는 것이 뭐예요? 이상한 확률 변수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뭐라고요? 손으로 카운팅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이런 변수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뭐 시간, 여기 돼지 몸무게 이런 느낌. 아, 너무 더러운 거야. 그죠? 아무튼 애들 표정이 되게 좀 싫은데 약간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성격성 몸무게 이런 거 죽여버리니까요. 자, 아무튼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사실은 이상 확률 변수랑 나중에 이제 대학 들어가시면 이상 확률 변수랑 하는 과정이 똑같아요. 대신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다고 했죠? 학교에 따라서 적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2 때 그 확통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고2 때는 적분을 안 배웠을 가능성이 크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 친구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시면 적분을 배우고 올라왔다라는 가정 하에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울 때 적분을 통해서, 자,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왔어요. 너희 아시다시피 제가 쓰라고 했던 것 중에 이거 있었죠? 얘가 뭐가 된다? 얘가 1이 된다. 그죠? 뭐라는 데 비식해서 이상 확률 변수에 모든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것처럼. 그죠?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보세요. 고등학교 과정 아니에요. 고등학교 과정 아니고 제가 대학 과정을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대학을 가면 그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인테그랄 주어진 범위 전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그냥 무한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주어진 범위를 그냥 줄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x 곱하기 fx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평균이에요. 많이 본 거 같지 않니? 이상 확률 변수랑 똑같은 거야. 그죠? 뭐야? xk 곱하기 pk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상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이잖아.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분산도 똑같아. 분산도 원래는 이거거든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의 fx dx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구해요. 실제로 이 대학교 가시면.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내용은 어떤 내용들은 빠져있다? 얘네들은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시면 그 이상확률 변수라는 걸 배울 때 상관계수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시면 좀 많은 얘기가 빠져있긴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여기 고등학교 때 그런 개념들이 있을 거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대학교 가서 배울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실 필요는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온다는 거. 그죠? 대학교 때 나오는 내용이고 고등학교는 여기 1번까지만 나온다는 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규분포로 넘어갑니다. 정규분포로 넘어갈 건데, 정규분포는 사실은 확률 밀도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자, 잘 들어보세요. 되게 어이없는 기호들이 나오거든요. 얘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사실은. 이거 본 적 있을까요? 저게 이제 자연대수라고 숫자예요. 2.7 정도가 되는 그런 숫자를 저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 몰라도 돼요. 니 일단 자연대수도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경제수학 하시는 분 누구 있죠? 경제수학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듣게 되실 거예요.
연속분리라는 걸 배울 때 연속분리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숫자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경제 수학 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저 친구를 볼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어이구. 굳이 알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이건 몰라도 돼. 그죠?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냐?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자, 쓸까요? 확률 밀도 함수 fx는 뭐라고요? x = m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인 산 또는 종 모양의 곡선, 이걸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우리 지난번에 썼던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 친구가 x = m이구나. 평균, 그리고 자, m 플러스 시그마, m 마이너스 시그마, 그리고 마찬가지 m 마이너스 2 시그마, 그리고 대응되는 m 플러스 2 시그마. 얘네들은 뭘 느껴야 되는 거냐면, 사실 나중에 좀 이따 하게 되긴 할 텐데, 잘 보세요. 이 친구 2 시그마까지는요 일반적으로 0.95예요. 95%. 그럼 이제 우리 여진이는 뭔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나중에 추정이라는 걸 할 때 추정은 크게 두 종류를 많이 하거든요. 거의 두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95% 추정이 있고요, 99%짜리 추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따질 때 95%짜리 추정을 하시려면 m-2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를 통해서 이 친구의 값이 이게 넓이가 0.95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괜찮을까요? 근데 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고 우리는 표만 읽으면 되는 거니까. 이때 그럼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자, 이 친구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이 친구의 특징이 뭐였어요? 특징이 뭐였죠? 시그마, 첫 번째였어. 그냥 시그마 또는 V 뭐였어요?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뭐하면 크면 클수록 그래프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이는 낮아지고, 얘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상위권 또는 하위권이 어떻게 된다? 많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마 또는 분산이 작아지면요 오히려 높이는 어떻게 되고요? 높이는 높아지고 뭐라고요?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뭔가 좀, 솔직히 제가 지난 시간에 급하게 마무리해서 그렇지, 잘 생각해봐. 뭔가 이상하지 않니? 그래요. 우리가 쓴 내용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 또는 분산이 작아지면 높이가 높아지는데, 아니 선생님 높이가 높아지는데 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평균에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개념 때문인 거야. 뭐? 평균에 몰려 있으니까.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하나가 이렇게 있고, 하나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면 균등하다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해석한 거냐면, 한국말로는 그런 거야. 평균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그게 균등한 거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해석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끊어봅시다. 그러면 하얀색의 넓이는 이만큼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 무슨 초록색의 넓이는 얼마큼이에요?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럼 얘는 높이가 높은 친구가 더 많은 인원수로 가져가게 되는 거야, 사실은. 확률이 크니까. 괜찮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평균 쪽에 사람이 더 많이 몰려있다는 거니까, 평균 쪽에 많이 몰려있으면, 그러니까 그 집단 자체를 균등하게 생각하겠다라고 한국말로는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아니 균등하게 되어 있으면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이렇게 평균은 평균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국말로 그 영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평균 쪽에 많은 인원이 있으면 그래도 그 집단이 평균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니까 균등한 걸로 해석하겠다라고 해서 한국말로 표현이 돼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질문이 이제 나왔으니까 질문을 좀 보면서 갈 텐데, 485번부터 갈까요? 485번입니다.
자, 오씨, 왜 이렇게 많이 떨구지? 자, 485고요.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가요? 자, 485 앞에 보시고요. 자, 485번인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485번에서 보셔야 될 거는, 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그죠?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분의 2의 x고요. 그 다음에 0부터 x는 1까지고요. 그 다음에 5분의 2고요. 자, 1부터 x는 어디까지예요? 3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는 그래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다인 거야.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 아래쪽에 깔려있는 넓이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확인했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잘 보세요. P 뭐의 값이? P A에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20분의 11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 A 값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자, 이 친구는 어떤 연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A부터 2까지 fx dx, 그죠?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은 적분을 통해서 구한다니까. 괜찮겠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는 곡선으로 나오는 건 정규분포밖에 없어요. 전부 다 직선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아, 넓이를 구하면 되는구나. 넓이. 그럼 여기가 2네? 그치? 그럼 요만큼이 얼마겠니? 여기 1이고 여기 5분의 2잖아. 그치? 얼마겠니? 눈치야? 딱 봐도 눈치인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40분을 늦게 오냐? 넌 남아봐 일단 잠깐만. 몰랐대요. 왜 몰라? 어제 원래 어제 늦게 와서 못 들은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아침에 찍혔어. 야, 그거 부러졌어. 오. 와. 은채야. 쌤 표정 관리하신다. 은채야. 아니 미안한데 부러져서 설 수가 없어. 어. 뭐야,